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로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나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불우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잘못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또 실시한다는 우울한 소식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위드 코리아 또는 위드 코로나 코로나 블루라는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는 코로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방법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감염학 전문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공법을 써야 됩니다. 실제로 바이러스 치료제나 또 백신 등을 개발해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도 이럴수록 나 자신을 잘 알아서 이겨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다 바라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같은 시절이 왜 없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니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인 60년도 말이나 70년도 초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동전화나 TV 또는 컴퓨터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직 가정에 있는 것이 이제 따르릉 전화기 또는 라디오 또는 다 구형이 됐는데 진공관식 TV나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 생소하지요. 지금은 박물관에나 가 있을 겁니다. 사실 선생님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보릿고개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릿고개 아시죠? 전부 먹고 사는데 그게 일상의 전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선생님이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인생이 뭐지? 나는 누구야? 이런 것을 논할 수 있는 자체도 없었고 또 그런 것을 논하는 자체가 사치라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알지 못해 세상적으로만 살아온 모습들이 있는 아쉬움이 있기에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를 통해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청년 때인 1978년도에 추운 지방에 냉장고를 팔고 더운 지방인 중동 지방에 난로를 판다는 그런 엉뚱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 획기적인 생각으로 정말 그 당시에 신문지에 대서특필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최근 기사에서도 삼성전자가 부족한 1%를 완성을 해서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든다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제품을 나에게 맞추는 이러한 그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2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큰 수익을 올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시간 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 중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하여 많이 듣고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더욱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나에 대해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나는 자기 또는 자아로서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면서 나를 어떻게 접근해 볼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기고 나를 모르면 100번 싸워도 다 진다는 뜻이지요. 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광범위해서 많은 뜻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처지를 이기고 그러한 과정을 이겨낸 사람에게 잘 된다는 그러한 뜻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응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좀 띄워줄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 이를 위해서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하고 비록 세상에 살아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다시 말해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와 같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라는 말씀은 주어진 환경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열심히 생활을 했으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으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경 속의 인물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한 실패한 인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혜의 왕 솔로몬도 처음에는 화려한 그런 즉위를 했지만은 이후 나를 아는데 실패함으로 결국 실패한 인물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여름 성경을 통하여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서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과 같은 은혜도 같이 있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하늘과 땅이 있고 물과 불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좋은 일과 나쁜 일,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해 많은 만물이나 이념이 양분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고등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기를 원하세요? 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좋은 쪽이나 잘 되는 쪽에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홀함으로 나쁜 쪽이나 안 되는 쪽으로 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구나 아주 조금, 즉 1, 2%의 작은 비율로 원치 않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숫자 개념으로 1, 2%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능고사를 여러분들이 봤어요. 근데 자신이 원했던 점수보다 1, 2점이 부족해서 원하는 진학에 실패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큰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1%, 1점이 부족해서 취업에 실패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자, 반도체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의 반도체 크기를 1나노미터 입자로 말하는 시대입니다. 1나노미터로 하는 것은 1mm를 100분의 1로 쪼갠 크기입니다. 그러니 1%는 참으로 얼마나 큰 크기입니까? 이러한 세밀한 공정에 아주 작고 미세한 불순물이 들어간다면 그 반도체는 제품이 아니라 폐기되는 쓰레기일 뿐이지요. 거꾸로 우리가 우주 공간을 요새 많이 화제되고 있는데요. 우주 공간은 오염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한 순물질뿐이 없는 그런 공간이지요. 만약에 여기에서 공장을 짓고 반도체를 만든다 하면은 그 반도체는 불순물이 아주 미세한 조금도 없는 진짜 완전한 순정품 100%의 순정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성능도 엄청나게 뛰어날고 세계 어느 기업에서 서로 사 가려고 하는
참으로 귀한 반도체가 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세상 순리에 맞는 좋은 습관에 나를 위해 2%의 투자를 더하고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전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2%는 그렇게 숫자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여러분이 일생을 좌우하는 그야말로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길들인 좋은 습관을 여러분은 80세 아니 그 이후까지도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몬비란 용어를 다 들어보셨지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길을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에 빠져서 몸을 웅크리고 걸어가는 사람을 비꼬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인가요? 나쁜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이나 역사적 인물 속에서 그들의 성공 동력은 좋은 습관이나 계획된 생활 그리고 세상의 순리에 따르는 법이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고 경제 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러한 경우이고요. 반대로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나쁜 환경 속에서 어려서부터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과정이 성장의 인생에 미치어서 결국은 세계적으로 불우한 그 통치자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일상의 대부분을 학업에 열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수면은 평균 7시간대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수면 시간 8시간 22분보다 한참 못 미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이틀 이상 거르는 건강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 때문도 중요하지만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채팅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이나 채팅도 중요하지만은 공부도 해야 하니 부족한 시간을 위해 인터넷이나 채팅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수면을 줄이거나 끼니를 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이 성장기에 건강의 관리를 누려야 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입장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선생님도 여러분과 같이 어린 시절에 잘 해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좋은 글귀를 책상에 붙이고 많이 노력도 했어요.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시작은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획된 생활과 좋은 습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반이나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은 1~2%를 더 선한 쪽에 더 좋은 습관 쪽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한다면은 여러분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이지 자신도 모르게 나아지고 있는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학업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여러분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나를 알아 이겨내는 전공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2%를 더욱더 중요한 곳에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은 더욱 나아지고 있고 더욱 잘 되고 있음을 이제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 되갑니다. 에녹과 같은 그러한 평상의 생활에 충실히 함으로 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세바시 15분 강의자로서 이상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고 열심히 하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어서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화이팅!